그대는 왜 항상 참아왔는가?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는가? 아니, 어쩌면 그대는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했을지도 모른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그대에게 더 함부로 대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타나는 사람. 그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사람. 그대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겨버리는 사람. 그대는 참았다. 괜찮다고 말했다.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생겼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점점 더 함부로 대하는가? 왜 나만 늘 양보하고, 늘 이해하고, 늘 참아야 하는가? 왜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들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가? 그대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너무 작은 일에 상처받는 걸까? 그렇게 또 자신을 의심했다. 그리고 다시 참았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대는 묵묵히 일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시키는 일은 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대에게만 일이 몰렸다. 이거 좀 해줘라는 말이 이거 해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아무 말 없이 그대 책상 위에 서류가 쌓였다. 그대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선을 넘었다. 야근을 시키고 주말 출근을 부탁하고 그대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했다. 그대는 참았다. 문제를 키우기 싫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가족 안에서는 어땠는가? 그대는 늘 양보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누군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대만 조용히 자기 몫을 해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대에게 말했다. 넌 잘하니까 괜찮잖아. 동생 혹은 형은 좀 봐줘야지. 그대의 고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대의 희생은 인정받지 못했다. 명절에는 그대만 일찍 와서 준비하고 그대만 늦게까지 남아 설거지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라는 한마디로 빠져나갔고 그대는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늘 그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그대는 들어주었다. 위로했다. 도와주었다. 그런데 정작 그대가 힘들 때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요즘 바빠서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대는 섭섭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혹시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렇게 그대는 혼자서 견뎠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전화를 받았다.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떠했는가? 층간 소음으로 그대는 잠을 못 잤지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부탁만 했다.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오히려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은 그대를 째려보듯 쳐다봤다. 불평한 사람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그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서, 괜히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대는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작은 것에 신경 쓰는 걸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힘든 걸까? 그래서 그대는 또 참았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성숙한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너지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소리 없이. 문제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대가 참는 방식에 있었다. 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 세상은 참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는 사람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참는 사람은 안전했기 때문이다.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돌려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함이 언제부터 약점이 되었는가? 그대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말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참고 견디는 게 힘이다. 그래서 그대는 착하게 살았다.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참고 견뎠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착하게 산 사람은 그대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착한 척했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는 주저없이 선을 넘었다. 그들은 그대가 참을 것을 알았다. 그대가 화내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대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였다. 참는 사람이 늘 손해보는 이유가 있다. 인간 관계는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누군가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채운다. 그대가 계속 양보하면 상대는 계속 차지한다. 그대가 계속 침묵하면 상대는 계속 말한다. 그대가 계속 참으면 상대는 계속 넘는다. 이것은 악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그대가 만든 구조다. 참음으로 만든 구조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꿰뚫어 봤다. 그는 인간을 관찰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덕이 있다는 것을. 강자의 도덕과 약자의 도덕. 강자는 자신의 힘을 긍정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런데 약자는 다르다.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미덕으로 포장한다. 나는 참는다. 왜냐하면 나는 선하기 때문이다. 나는 양보한다. 왜냐하면 나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나는 화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성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대는 선에서 참는가? 겸손해서 양보하는가? 성숙해서 화내지 않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참는가? 싸우는 법을 몰라서 양보하는가? 되돌려 칠 힘이 없어서 화내지 않는가? 니체는 냉정하게 말한다. 약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도덕으로 둔갑시킨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한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인다고. 이 말이 그대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평생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참는 것이 고귀하다고, 양보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화내지 않는 것이 품격이라고. 그런데 니체는 그 믿음을 뒤흔든다. 그리고 묻는다. 그렇게 살아온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그렇게 참아온 그대는 지금 존중받고 있는가? 그렇게 양보해온 그대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세상은 강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되돌려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참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잔인한 진실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다. 세상이 착함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이 착함을 약함으로 읽기 때문이다. 선을 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작은 부탁으로, 사소한 신뢰로, 그리고 그대의 반응을 봤다. 그대가 괜찮다고 했다. 그대가 웃으며 넘어갔다. 그대가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것이 신호였다. 이 사람은 넘어도 된다는 신호.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더 넘었다. 부탁이 명령이 되었고, 신뢰가 무례가 되었고, 무례가 모욕이 되었다. 그대는 언제 멈춰야 했는가? 처음 선을 넘었을 때다. 그때 그대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대는 참았다. 그리고 그 참음은 허락이 되었다. 니체가 말하는 노예 도덕의 핵심이 여기 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자신이 싫은 것에 대해 싫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계속 참는다. 그리고 그 참음을 미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고귀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정. 이 말을 곱씹어 보라. 그대는 평생 자신을 부정해왔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의견은 말할 가치가 없어. 내 불편함은 참을 만해. 매번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을 지웠다. 상대의 편의를 위해서,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자신을 지운다고 문제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문제는 그대 안에 쌓인다. 응어리가 되어 쌓인다. 언젠가는 터질 것 같지만 터뜨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왜냐하면 평생 그것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음은 고귀함이 아니다. 적어도 모든 참음이 고귀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참는 것과 자신을 버리면서 참는 것은 다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참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참는 것은 다르다. 그대가 해온 참음은 어떤 참음이었는가? 그대는 자신을 지켰는가? 아니면 버렸는가? 침묵도 마찬가지다. 침묵이 언제나 평화는 아니다. 때로 침묵은 관계의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다. 그대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말한다. 그대가 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정한다. 그대가 그어놓지 않으면 상대가 선을 긋는다. 그리고 그 선은 항상 상대에게 유리한 곳에 그어진다. 그대는 그 선 안에서 살게 된다. 그대가 동의하지 않은 규칙 속에서, 그대가 원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은퇴 후에 그대를 떠올려 보라. 아니,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의 그대를 떠올려 보라. 직장에 다닐 때는 달랐다. 사람들이 그대를 필요로 했다. 그대의 의견을 물었다. 그대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대에게 묻지 않는다. 그대의 경험을 구시대적이라고 한다. 그대의 조언을 꼰대질이라고 한다. 가족 모임에서도 그대는 구석에 앉아 있다. 누구도 그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그대가 말을 꺼내면 아, 네 하고 듣는 척만 한다. 더 아픈 것은 가족이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한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한다. 그대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지루해한다. 그대가 조언을 하면 그들은 시대가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그대는 입을 다문다. 괜히 구시대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아서, 괜히 꼰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그대는 점점 작아진다. 말수가 줄어든다.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어느 날 그대는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대는 더욱 참는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묻겠다. 이것이 정말 그대가 원하는 삶인가?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이 그대가 평생 착하게 살아온 결과인가? 친구들은 어떠한가?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났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삶을 나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달라졌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다.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아프다. 그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았다. 성공한 친구는 그대를 만나지 않는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세계에 산다는 듯이. 아픈 친구는 그대에게 매달린다.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위로를 구한다. 그대는 들어준다. 위로한다. 하지만 그대가 힘들 때
그들은 어디 있는가?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문제가 생겼다. 누가 모실 것인가? 누가 병원에 모실 것인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당연히 그대였다. 왜냐하면 그대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 이유를 댔다. 나는 멀리 살아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그대는 혼자 감당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며, 하지만 속으로는 분했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그런데 그대는 그 분함을 표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효도를 돈으로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았다. 그리고 혼자 힘들어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나는 뭐 하는 인생인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가?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서 부모님을 챙겼다.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대는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 자동 반응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습관적으로 참기 때문이다.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괜찮아요 라고 답하는 기계처럼 그대는 언제부터 기계가 되었는가? 그대는 언제부터 자신의 감정을 끄고 살기 시작했는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참는 이유는 선에서가 아니라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양보하는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장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화내지 않는 이유는 성숙해서가 아니라 화내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살라고 강요받았다. 특히 여성이라면, 특히 장남이라면, 특히 맏딸이라면 참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참음이 미덕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첫째, 참을 수도 있고 참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참는 것이어야 한다.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둘째, 참음으로 인해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자기 존중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참음이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상대의 횡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참음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 니체식 각성은 분노가 아니다. 복수가 아니다. 오히려 명료함이다. 자기 인식이다. 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나를 보호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힘의 의지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남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지다. 그대는 지금까지 타인의 의지에 따라 살았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타인의 편의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뭘 원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가? 이 질문들이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가 너무 오래 자신을 부정해왔다는 증거다. 자신의 원함을 묻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것이다.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것이다. 그대는 이제 배워야 한다. 선을 긋는 법을,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 공격적이지 않아도 된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면 된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연습하라. 거울 앞에서 연습하라.
혼자 있을 때 소리 내어 말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가 변했다고 할 것이다. 왜 그렇게 까칠해졌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그대가 만만했을 때가 편했던 사람들이다. 그대가 선을 넘어도 괜찮았을 때가 좋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불편함은 그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문제다. 그들이 이제는 그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관계는 끝날 것이다. 그대가 더 이상 참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 관계는 진짜 관계였는가? 그대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 그대가 계속 손해보는 관계, 그대가 늘 불편한 관계가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인가? 그런 관계가 끝나는 것은 손실이 아니다. 해방이다. 진짜 관계는 그대가 선을 그었을 때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서로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불편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알 위에서 관계는 더 건강해진다. 더 정직해진다. 더 오래간다. 그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하십시오. 누군가 그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누군가 그대의 선을 넘을 때,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라. 그만하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지 장황하게 이유를 댈 필요 없다. 그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그대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할 때, 누군가 그대를 함부로 규정할 때, 그건 아닙니다. 짧고 단호하게 변명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그저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그대의 동의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려 할 때,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대의 희생을 요구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라. 그대는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말들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소리치면 감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분하게 눈을 보며 또렷하게 말하면 다르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강력하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더 이상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전달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손이 떨릴 수도 있다. 목소리가 갈라질 수도 있다. 괜찮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 이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이게 나를 존중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대에게 화를 낼 것이다. 왜 갑자기 이래? 그들의 화는 사실 당황함이다. 지금까지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당황함.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내가 참아주면 일이 쉽게 풀릴 텐데. 이 말들에 넘어가지 마라.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조종이다. 관계를 볼모로 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친구라면 그대의 불편함을 존중해야 한다. 그대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끝없이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다.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친구라도 그대는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없을 때 도울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그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대도 에너지가 유한한 사람이다. 그대도 쉬어야 하는 사람이다. 니체는 또한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라고,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고. 그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가치를 따라 살았다. 착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는 가치를.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한다. 그 가치가 정말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정말 그대를 존중받게 만들었는가? 정말 그대를 사랑받게 만들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 그대만의 가치를.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내 한계를 인정한다.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한다는 가치를.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생존이다. 자기 보존이다. 자기 존중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하지 못할 것은 없다. 70세든 80세든 그대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라. 달라질 수 있다. 그대가 결심하면, 그대가 연습하면, 그대가 포기하지 않으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누군가 선을 넘었는데 그 순간에는 참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계속 의식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대 안에는 여전히 힘이 있다. 그대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너무 오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슬었을 뿐이다. 하지만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힘은 다시 깨어난다. 그대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힘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선을 그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진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대의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다. 그대가 틀린 게 아니다. 그대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대가 예민한 게 아니다. 그대는 그저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다. 너무 오래 자신을 무시했을 뿐이다. 너무 오래 타인을 우선했을 뿐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회복이다. 그대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대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대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대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당신은 단지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잊었을 뿐이다. 이제 기억하라. 당신 안에 있는 그 힘을. 그리고 사용하라.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을 내주지 마라. 그대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더 이상 넘어도 되는 선이 아니다. 그대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대는 소중히 다뤄져야 할 사람이다. 그것을 그대 스스로 먼저 알아야 한다. 그대 스스로 먼저 실천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누군가 사소한 부탁을 했을 때 정말 하기 싫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라. 누군가 그대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말해보라.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 그대의 시간을 요구할 때 지금은 제가 다른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라. 처음에는 떨릴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알게 된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대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그대의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그대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그대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어느 날 그대는 돌아보며 놀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구나라고. 사람들도 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할 것이다. 왜 저 사람이 저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존중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그대를 존중하게 된다. 참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것이 그대가 가야 할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때로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그대는 자기 자신을 만날 것이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러나 늘 그대 안에 있던 진짜 자기 자신을. 그대는 약하지 않다. 그대는 단지 오래 참았을 뿐이다. 이제 그 참음을 내려놓아도 된다. 이제 그대 자신을 우선해도 된다. 이제 선을 그어도 된다. 그것이 그대의 권리다. 그것이 그대의 존엄이다. 그것이 그대가 살아온 증거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안의 굴종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다. 그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의지다. 결심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는 다르게 살 수 있다. 과거는 과거다. 과거에 참았던 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그대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대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이대로는 안 돼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라. 그 목소리가 그대를 이끌 것이다. 참고 살았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다. 그 세월이 그대에게 가르쳐 주었다.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이제 그 배움을 실천할 때다. 이제 그 깨달음을 삶으로 옮길 때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는 그대처럼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지금 깨어나고 있다. 그들도 지금 선을 긋고 있다. 그들도 지금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있다. 그대는 그 여정의 동료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대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그대 스스로 그대를 무시하지 마라. 더 이상 참음을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는 소중히 다뤄질 자격이 있다.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대의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참음의 인생이 아니라 존중의 인생이, 희생의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인생이.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 안에 그 힘이 있다. 단지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